1번 6번 또 있네. 11만 그 페이지 내에서 46, 47에서 10번 또 있네. 46, 47 6번 또 있으십니까? 5번 또 있나요? 책임 좀 해야 돼요. 대도 좀 주세요. 좀 해주시고 책에다 설정을 해야 되겠다. 또 있나요? 끝! 11번 오케이. 46, 47이요. 48까지 48도 오류거구나. 그렇지. 48까지 같이 볼게요. 12번 또 13, 15 35 또 14랑 18이 14, 18 뒤에 게 좀 어려운 건데. 유리한 거랑 설탕, 소금물 끝나요? 끝! 알겠습니다. 짠. 한 5일 동안 잔소리 듣다 왔는데 쌤이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알아요? 살쪘대요. 서운해가지고 특히 엄마가 했던 말이 제일 인상이 깊은데 한 문장으로 쌤을 찔러가지고 턱이 사라졌대요. 진짜 슬퍼가지고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고모랑 이모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살쪘다. 살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몸무게를 재보니까 진짜 찌긴 쪘더라고요. 쌤이 한 3년 전에 똑같은 키로 71? 72 정도였는데 이번에 재니까 앞자리가 바뀌어서 많이 찌긴 쪘더라고요. 살을 빼보려고 합니다. 그거 말고는 그냥 뭐 제주도에서 맛있는 거 먹고 사입 당하다 왔죠. 그거 궁금하다. 그 제사 지내는 사람. 제사 안 지내요? 다? 다 안 지내? 제사? 한 집도? 한 지내요. 네. 한 집도 안 지내요? 진짜?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는데 차례상 차리는 건 그렇지만 사람이 많아요. 근데 쌤이 아나? 신입생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쌤이 과한데 근데 들으기 더 시끄러워요. 아무튼 뭐 어쩔 수가 없어서 저거 뭐 수업하는데 신청이 진짜 많은데 이번에 한 군데 다 모이니까 신발이 한 25개 그 정도 있더라고요. 진짜 많았어요. 가족 대한 팀 짜서 게임도 하는 거예요. 8명 팀 짜서 막 게임 하던데 너무 많긴 하더라고요. 조카 있으세요? 조카 있죠. 조카 있죠. 조카가 곧 초등학교 들어가요. 들어갔을 거예요. 저 누나 한 명 있어요. 사촌 그건 아직 받진 않았는데 받으면 좀 기분 이상할 것 같아요. 쌤 조카 용돈 줘요? 주죠. 쌤은 생일 때마다 줍니다. 일단. 지금 너무 적은 거? 근데 많아서 10보다 더 주긴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아직 어려서 초등 쌤은 사촌한테도 줍니다. 사촌 동생들. 사촌 동생들이 뭐 대학생인 애들도 있고 고등학생 애들도 있고 쌤이 되게 많거든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있어요. 성인도 있고 다 있는데 대학생은 사실 뭐 10 주고
중고등은 너무 많이 주긴 좀 그래서 한 5 정도? 고등부터는 집 줄만하지 않나? 줍니다. 쌤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사실. 그러면 쌤은 받는 입장이고 이제 주는 입장이니까 아파요. 많이 아파요. 아무튼 그러고 뭐 할 거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쌤 친구 중에 한 명이 저 어디더라? 시흥에 있는 중학교 이름 뭐죠? 시흥중. 백옷인가? 백옷? 거기였나? 중학교 교사로 이번에 들어가거든요. 국어교사. 제가 국어 좀 잘해가지고 들어가던데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무튼 재원이가 아마 하고 있을 건데 시작을 해봅시다. 슬슬. 자, 몇 번이야? 5번? 5번부터 5번? 5번 연속하는 세 개의 5의 배수의 합은 이 세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의 4배에서 뒤에 거를 읽기보다는 일단은 미지수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연속하는 세 개의 5의 배수 5 다음 배수 뭐죠? 5의 배수 10 다음 15, 15 다음 몇씩 뒤죠? 5씩 뒤죠. 그럼 미지수 어떻게 잡는데? 5x. 그치? 5x로 잡아도 되고 5x로 잡으면 어떻게 되냐? 5x로 잡으면은 다음 숫자 표현 어떻게 해야 되죠? 5x로 잡으면 5x 더하기 5도 좋은데 바로 묶어서 적어. 더하기 5에다가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무슨 놈한 말이야. 납치당하는 거 아니지? 납치도 되죠. 아무튼 뭐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우리 이거 이 문제 기억나요? 되게 많이 봤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근데 우리 연속하는 세 미지수는 얘로 풀었었죠. 그죠? 왜냐하면 얘가 이점이 많아요. 다 더하거나 제곱한 거를 더하거나 했을 때 식이 좀 깔끔해져요. 식을 썼을 때.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를 얘로 잡아주는 게 편하기 때문에 식을 풀기에 얘도 요 이렇게 적어도 풀리긴 풀리지만 식을 좀 깔끔하게 적기 위해서 풀 때 좀 편하기 위해서 x-1 5x x 플러스 1 요걸로 한번 봐줄게요. 그럼 다 더하면 상수항이 사라져요. 뒤에 아까 처음 적었던 건 상수항이 생기는데 얘로 적어주는 게 우리가 풀이에 있어서 조금 이점이 있다. 얘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가운데 숫자 x로 적으면 그전 숫자 x-5 그 다음 숫자 x 플러스 5로 적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x는 5의 배수다로 박아놓고. 근데 단점은 얘는 x를 5의 배수만 집어넣어야 돼요. 얘는 x 1, 2, 3, 4, 5, 6, 7, 8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 그런 장단점이 조금씩 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거. 이 세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4배에서 가장 큰 수 4배, 가장 큰 수 얘네 둘 중 하나를 4배를 해. 4배를 해서 45를 뺐대요. 45를 뺐대요. 45를 빼고 뺀 것보다 크거나 같다. 세 수 중 가장 큰 수의 4배에서 저 5개의 합이 3개. 이거 터트렸나? 사탈? 근데 제목 말고도 다 이번 줄 알고 있는 친구 좀 많더라고요. 그건 쌤이 좀 자세히 다시 말해줄 거예요. 맞으니까 다행이고. 우리 46쪽 피면요. 이어서 가보면 가장 큰 수의 4배에서 45를 뺀 것보다 이거 한번 위에 거? 아래 게 여기 표현나? 아래 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래 게 우리가 10 썼을 때 값이 좀 작을 것 같아요. 위에 거는 크니까 아래 걸로 써보면은 10을 써주면 가장 큰 수의
4배에다가 45를 뺀 이 숫자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연속하는 3개의 5의 배수의 합 얘랑 얘를 더한대. x-5 x 플러스 5를 더했을 때 얘가 합이 얘보다 크대요. 얘가 얘보다 크대. 그거나 같다까지 포함되네. 같다까지. 이렇게 됐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세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x로 잡겠다. 그럼 식 자체가 일단 틀렸죠? 얘를 x로 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푼 다음에 그냥 x-5 값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그냥 처음부터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문제 자체를 다시 x랑 x 플러스 5랑 x 플러스 10이라든지 이렇게 놓고 풀어줘도 되겠죠. 일단은 적은 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적은 걸로 그대로 풀어보면 어쨌든 우리가 x값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니까 x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4x 플러스 20 마이너스 45 작거나 같다. 가다음이 뭐 되죠? 사랑이고 403죠? 넘겨줄게요. x가 마이너스 25에 넘어가면 25 x가 2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어서 될 수 없는 거 고르라고 하면 5번 이렇게 골라줄 수가 없겠죠? 지금은 사실 다 되죠? 근데 뭐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예요. 얘. 그리고 x-5죠? 그럼 얘에서 뭐를 빼야 돼? 5만큼을 빼줘야 돼. x-5 값을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5를 빼주니까 20이 될 거라 지금 보기에서 안 되는 거는 5번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미지수를 처음부터 x 플러스 5, x 플러스 10으로 적었으면은 조금 더 편할 문제였는데 우리가 보통 얘네로 풀다 보니 얘네로 잡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만 찾아서 구해줘도 된다. 그건 취향 차이. 뭐 하는데 또 뒤에서 계속 필통으로 가는 거 뭔데? 반 가른다. 진심으로. 진심. 자, 6번. 어떤 가방의 정가를 원가의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하였다. 그랬을 때 이 가방의 정가를 10% 할인해서 판매했더니 이득이 3,000원 이상이었다고 했을 때 이 가방의 원가는 얼마 이상인지 구해달라. 그럼 원가가 궁금하니까, 근데 이 문제 풀 때는 원가 정가를 문자로 나타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원가랑 정가부터 표현을 할 건데 원가랑 정가. 원가가 궁금하니까 원가를 x로 잡아봅시다. 문제에 뭐라 나와 있냐? 정가를 원가에 20% 이득을 붙여서 정했대요. 그러면 정가는 원가에다가 20% 이득 붙인 100분의 120 되겠죠? 이렇게 100분의 120 될 것이고, 이렇게 원가 정가 문자로 표현했고요. 문제를 보니까 이 가방을 정가에 10% 할인했대요. 정가에서 적어줄까? 100분의 120x가 정가인데 여기서 10% 할인, 그럼 100분의 90 곱해주면 되죠? 10% 할인을 했더니 이득이 3,000원 이상이더라. 근데 얘가 그러면 3,000원 이상이다 하면 식 맞아요? 틀려요? 얘는 틀린 거죠. 왜냐면 3,000원 이득 봤으니까 원가보다 3,000원 이득 본 거니까 여기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원가가 붙어 있어야 돼. 그죠? 3,000원 이득 봤으면 얘는 이득 본 만큼이고 원래 가격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식을 이렇게까지. 아마 요거 안 써서 틀린 친구도 조금씩 있을 것 같고, 얘 더하는 거 잊지 마시고 약분해 봅시다.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뭐 100분의 108? x가 크거나 같다. 100 곱해버릴까요? 시원하게. 108x가 크거나 같다. 30만 100x 넘기면 8x가 크거나 같다. 30만보다 x는
8로 나누면 얼마야? 4 에다가 375 37,500원보다 비싸거나 같아. 그럼 얼마 이상이어야 되냐 물어봤으니까 답은 37,500원 쓰면 되겠죠? 어렵게 없다. 누구 질문이죠? 이대. 그래서 그냥 요거 원가 정가 문제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원가랑 정가 표현부터 해놓고 그냥 말에 맞게 얘도 중요해. 요거까지 체크만 해주면은 틀릴 건 크게 없다. 다음 거 몇 번? 10번? 10번부터 쭉이네? 10, 11, 12, 13, 14, 15 이거 좀 어려웠나 보네. 거속시랑 소금물. 거속시 중요합니다. 거속시 어려우면 진짜 어렵게 나와서 되게 중요하고요. 소금물도 중요하죠. 소금물도 어려우니까. 10, 11, 12 한번 다 봅시다. 10번부터 주시면 A 지점에서 20km 떨어져 있는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그러면 지점 두 개 나와 있으니까 A부터 B까지 갈 건데 20km 떨어져 있대. 20km 떨어져 있고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 나중에 5km로 걸었대요. 시속이 바뀌었네.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 중간에 어느 지점부터 시속 5km로 바뀌었대요. 그랬을 때 4시간 30분 이내에 도착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5km로 걸은 거리가 얼마 이상이어야 되냐. 우리가 궁금한 게 5km로 걸은 거리죠. 요만큼 빨간색 거리. 그럼 얘를 뭐로 잡는 게 좋아? X로 잡는 게 편하다. 구하고 싶은 거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X km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앞에 4km로 걸은 부분은 20-X km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끝났죠. 왜? 속력 거리 시간 더한 게 뭐다? 4시간 30분 이하다. 끝난 거지. 속력분의 거리. 근데 단위 봐야 돼요. km니까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속력 분의 거리. 속력 분의 거리. 둘이 더한 게 4시간 30분인데 지금 단위가 시간이니까 얘도 시간으로 고쳐야겠죠. 4와 2분의 1 보다 이내니까 4와 2분의 1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써주면 끝났네요. 풀면 되죠? 풀 수 있죠 이거? 풀이는 안 해도 되겠죠? 다 공부할 수 있으니까 10가지 정도만 적어드리겠습니다. 풀면은 x는 10km 이상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누구 질문? 10번. 이래. 뭐야 맞췄네. 아니. 다음 거 11번. 자 봅시다. 수정이는 친구가 출연하는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공연장을 찾았다. 공연 시간 전에 1시간 40분의 여유가 있어서 이 시간 동안 꽃집에 가서 친구에게 줄 꽃다발을 사오려고 한다. 꽃다발을 사는데 25분이 걸리고 시속 3.6km로 걸을 때 공연장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꽃집을 이용할 수 있느냐. 문제가 길죠? 그냥 문제만 냅다 읽어버리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잘라서 보면은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공연장을 찾았다. 필요 없는 말이죠. 공연 시간 전까지 1시간 40분의 여유가 있대요. 그거 적는 거예요. 1시간 40분. 당연하게도 1시간 40분의 여유가 있으면 얘보다 시간이 적어요? 아니면 많아요? 얘보단 적겠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지? 적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두고 이 시간 동안 꽃집 가서 친구에게 꽃다발을 사올 거래요. 내가 여기 있는데 꽃집에 가서 꽃다발을 사올 거야. 여기 있고 여기 꽃집이. 꽃집 가서 꽃을 사올 건데
꽃다발을 사는데 총 25분이 걸리더라. 그리고 시속 3.6km로 걸을 거라고 합니다. 오고 가는데 속력이 똑같아요. 오고 가는데 거리가 달라져요? 똑같겠죠? 그지? 그럼 어떻게 보면 돼? 거리를 몰라요. 거리가 궁금하잖아요. 거리가. 그럼 거리를 뭐로 잡을 거나? 그럼 거리를 x 킬로미터 잡아놓으면 이제 끝났죠. 왜 끝났냐? 갈 때 걸린 속력, 갈 때 걸린 거리, 올 때 걸린 속력, 올 때 걸린 거리, 속력분의 거리, 시간에다가 얘 시간 더한 게 이거 이내다. 해버리면 끝났지. 거속식 문제는 대부분 시간으로 풀긴 하는데 간혹가다 조금씩 다른 문제가 있지만 웬만하면 시간으로 풀면 다 풀린다 라는 거. 그럼 얘는 갈 때 걸린 속력 분의 거리인데 단위가 킬로미터니까 그대로 적어주면 3.6분의 x가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도 똑같죠? 곱하기 2 해버릴게요. 그냥 똑같으니까. 근데 지금 단위가 뭐예요? 시간, 얘는 분이네. 얘를 시간으로 고칩시다. 60분의 25. 얘가 뭐야? 왕복 시간, 얘는 꽃 사는데 걸린 시간. 둘이 더했더니 뭐더라? 1시간 40분 이내더라. 1시간 40분 1과 60분의 40 해놓고 얘만 풀면 되겠다. 이게 어떻게 풀면 돼요? 그냥 뭐 헷갈리면 분모 문제 10 곱해서 풀면 되죠? 그래주면 끝난다. 이것도 누구 질문이죠? 11번. 저요. 오케이. 풀 수 있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다음 거.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5km로 걸어서 3시간 이내에 등산을 마치려고 한다. 이때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냐? 같은 길이죠. 같은 길. 그러면 길을 올라가고 내려갈 거니까 똑같이 표현할게요. 헷갈릴 이유가 없으니까. 출발. 빼기. 이렇게 될 건데 정리를 합시다. 올라갈 때 시속 3km. 시속 3km로 가고요.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5km. 5km로 올 거다. 그랬을 때 걸어서 3시간 이내에 등산을 하고 싶대요. 이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얘는 얘보다 쉽죠? 11분보다. 왜냐면 얘는 중간에 뭐 멈춘 것도 없어요. 그냥 찍고 왔어. 그럼 뭐 하면 돼? 가는데 걸린 시간 더하기 오는데 걸린 시간 더한 게 3시간 이내 하면 끝나는 거지. 그죠? 근데 거리 안 나와 있죠? 그럼 뭐 하면 돼? 거리를 x 킬로미터 잡아버리면 돼. 맞지? 그럼 가는데 걸린 시간 3분의 x, 오는데 걸린 시간 5분의 x 더한 게 뭐더라? 3시간 이내더라. 그럼 끝. 풀 수 있죠? 이거 가면 끝이다. 10, 11, 12. 이거 근데 먹어본 적 있어요? 방금 받은 사탕? 처음 먹는 사람. 먹어봤지? 재원이는 이런 추석 명절 때 차례 지내. 재원. 한지 다 한지 되는구나. 제주도가 신기해. 뭔가 근데 제주도가 섬나라 아닌데 섬이라도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느린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 되게 좀 보수적인 게 좀 많아요. 신기하네. 가족 구성원 2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도 잘 수 있어요. 다 자주 못하죠. 그래서 보통 꿀꿀 흩어지죠. 다 제주도에 살아서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쌤이 있고 쌤 누나가 있어요. 위에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어머니 쪽은 빼고 일단 아버지 쪽만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아버지만 따로 보면 여기 아버지 있으면은 아버지의 어머니가 있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데 대단하세요. 오나모녀를 낳으셨어요. 그때 말 안 해줬나? 저라며요? 오나모녀. 쌤이 그래서 삼촌 3명에 이모지 고모잖아. 고모가 5명 그리고 큰아버지가 1명 이렇게. 아마 아버지가 몇 번째더라? 4번째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쌤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분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 아마 자식이 2명 있을 거고. 두 번째 분 자식 2명 있어요. 근데 결혼하셨고 둘 다 결혼하셨고. 근데 따지고 보면 쌤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쌤이랑 똑같거든요. 그 뭐라지? 그거. 근데 자식이 있어서 쌤은 이미 더 아래 그게 있는데 3명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쌤이랑 쌤 누나 1명 있고 남자 쪽은 이렇게 끝이고 이제 고모가 문제인데 고모도 한 명 있고 그다음 2명 있나? 이렇게 끝인가? 잠깐. 아마 끝? 칠 거예요. 놓친 사람이 있나? 그럼 몇 명이야? 이렇게 하면 28. 저 엄마도 제하고요. 응. 아빠 쪽만. 쌤이 그래서 어릴 때 뭘 헷갈렸냐면 부르는 명칭이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너무 많잖아요. 수능부터 시작해서 헷갈리니까 안 헷갈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쌤 집 가족 자체가 그러니까 고모면은 고모부가 있겠죠. 고모부들이 다 친해요. 우리랑 고모부도 다 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고모들이 웬만하면 다 결혼을 했으니까 4명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30명이 넘어가요. 사실 한 집에 30명이 이렇게 들어가기가 웬만한 큰 집 아니면 안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제야? 19일이잖아. 목요일 18일, 17일, 16일 있으면 우리가 명절을 지내기 때문에 이때 보통 명절 음식을 해요. 전날에. 그 다음 명절날은 다행이에요. 고모들이 안 와요. 고모들은 그 고모부 쪽으로 가니까 사람이 적어요. 그럼 몇 명 없어요. 진짜 적거든요. 그래서 끝나는데 문제는 이날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와요. 그러면 장관이 펼쳐집니다. 신발 25개 막 이렇게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가족 대응. 근데 한 번은 이렇게 해서 가족여행 가려니까 버스를 빌렸거든요. 그 큰 버스 있죠. 여러분들 뭐 수학여행 갈 때 빌리는 큰 버스 그걸 하나 빌렸어요. 오 쉽지 않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감당이 안 돼요. 왜냐면은 쌤이 꽤 그래도 사촌 중에서는 위쪽에 있거든요. 나이 순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밑에 애들을
주려면 힘듭니다. 재밌어요? 근데. 되게 촘촘해요. 그래서 거의 연마다 한 명씩 다 있는 느낌이에요. 대학교 1학년도 있고 대학교 2학년도 있고 고3도 있고 고1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다양해요. 신기해.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보죠. 쌤도 5나 5년은 거의 많지 않다고 해요. 근데 이게 남자 좀 아빠 좀 머리 터지네 진짜. 재밌어요. 모일 때 어머니 주고 같이 모이는 거. 그렇지. 근데 거의 다 제주도에 사셔서 다 제주도인 거, 다 제주도에. 아, 두 가족 빼고 제주도, 부산 사는 분이 계시고 재밌습니다. 호두 부침개도 엄청나게 다양해지잖아요. 근데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다 이모 아, 고모니까.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건 이제 숙모부터 시작해서 가기 시작하면 헷갈리지. 그래서 쌤도 잘못 부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한 명이 그 고모 두 명이 쌍둥이거든요. 근데 일란성이 다른 건가? 일란성이 똑같은 건가? 이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겼어. 근데 희자 돌림이에요. 이름이 봉희고모에 주희고모거든요. 쌤이 정확히 한 8살까지 반대로 불렀어요. 주희고모한테 봉희고모라고 부르고. 그래서 많이 헷갈렸었는데 지금은 알긴 아는데 이름이 다 희자 돌림이거나 뭐 상자 돌림이거나 잃어버리니까 하나씩 바뀌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재밌긴 해요. 근데 사촌 동생 이름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하죠. 그지? 다 기억할걸? 해요. 이름. 맞아. 자주 보는 근데 거의 다 봐가지고 안 지치세요? 지치는 거? 지치죠. 많이 지치죠. 근데 쌤은 이제 문제는 뭐냐? 사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상관없거든요. 같이 놀면 되니까. 성인 되면 이제 문제입니다. 성인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게 있죠. 담배는 쌤은 안 하는데 성인 됐기 때문에 안 쳐요 나를 옆에. 그리고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 몇십 년간 쌓여온 그 짬에서 나오는 그 술 먹는 그거는 가버린다. 술 잘 먹어요? 아니요. 못 먹어요. 주는 대로 받아 먹다 보면은 취해요? 한두 시간 만에 죽어 있고. 쌤 옛날 그러니까 이번엔 다행이었어요. 왜냐면 어제 18일 날에 쌤이 일찍 와야 돼서 술을 못 먹고 그냥 왔어요. 살았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18일 다음에 주말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럼 내일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먹다가 쌤이 피면 뚝 끊겨요. 그리고 일어나면 밤이에요. 그리고 머리 엄청 아프고. 술은 뭐 나중에 어른 드시면 알아서 드시겠지만 적당히만 드세요. 먹지 말라고는 안 해도 아무튼 재밌어요 보면. 가족이 되게 많다. 그래서 가족 사진 찍으면은 집에서 찍으면 파노라마로 찍어요. 실제 가족 밴드도 있는데 그 이 밴드 말고 그 앱 중에 밴드라는 앱이 있는데 몇 명 가입돼 있지? 한 40 넘어가나? 그렇습니다. 재밌어요. 자, 아무튼 이어서 가보면 13번 볼게요. 물 160g에 40g의 소금을 섞어서 만든 소금물의 농도부터 볼 건데 정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세 개로 정리할 거예요. 앞으로 적을 때 여기 농도, 여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쓸 거예요. 정리는 선생님이 앞으로 쭉 적을 거고 이렇게 적는 이유는 그
48쪽에 제일 위 개념 보면 알겠지만 소금물의 농도 적는 게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에다가 100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순서 자체를 소금물분의 소금물로 적을 거예요. 그럼 헷갈릴 게 없으니까. 그래서 13번 보시면은 160g에 40g 섞었어요. 그럼 총 몇 g? 합치면 200g. 200g의 소금물이 있는데 소금은 몇 g? 이 중에 40g이 소금. 이렇게 적어주고 농도가 13%의 소금물을 섞었대요. 몇 g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빈칸으로 적는 거예요. 13%짜리 섞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15% 이하가 됐다. 원래는 등으로 적는데 부등으로 표현을 해줘서 15% 이하가 돼줬다. 그랬을 때 13% 소금물은 몇 그램 섞어야 되냐? 궁금한 게 뭔가? 13% 소금물의 양이더라. Xg. 이렇게 보고 얘는 뭐로 풀 거냐면 제일 위에 걸로 풀 거예요. 보통 다 소금의 양으로 풀면 풀려요. 왜냐면은 소금 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의 양 때문에 변하는 게 많아요. 소금의 양은 소금만 뺄 수가 없죠. 소금 물을 단체로 뺄 수는 있어도 소금만 추출해서 뺄 수는 없기 때문에 소금의 양이 변하는 거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양으로 문제를 많이 풀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농도를 구해줘도 되는데 굳이 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한번 구해보면 농도는 어떻게 구하냐? 100분의 농도는 요거 그대로죠.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200분의 40 곱하기 100으로 구해주면 20%가 나올 거지만 굳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소금의 양 나오는데 여기 소금의 양 안 나와있죠? 소금의 양 구할 거예요.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한대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X. 그럼 소금의 양은 100분의 13X더라. 근데 여기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200이랑 X 섞으면 몇 그램? 200 더하기 Xg이죠. 그럼 얘도 소금의 양 표현할 수 있더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라고 적어주고 굳이 정리할 필요 없이 바로 식을 써봅시다. 여기 소금의 양이랑 여기 소금의 양 더하면 당연히 얘가 돼주는 게 맞겠죠. 근데 이하라고 했으니까 등호 대신에 부등호 들어가면 돼요. 그럼 식 쓸 때 어떻게 쓸 거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적어주면 소금의 양 첫 번째 비커의 소금의 양 더하기 두 번째 비커의 소금의 양. 그러니까 얘를 더했을 때 얘가 같으면 15%가 됐으면 등호로 얘의 소금의 양인 얘가 돼주면 얘가 같은 거죠. 그지? 근데 얘가 더 적고 싶다며. 그럼 소금이 덜 들어가 있으면 되죠. 그럼 얘가 뭐로 바뀌는데? 부등호가 작거나 같아지면 되겠죠. 이렇게 적으면 끝. 풀 수 있죠 이건? 풀이는 가능하시니까 얘만 풀어주면은 x 값이 나올 거다. 밑에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리고 풀이는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아마 답은 4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x가 500 이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거 4번. 4번 보시면 그 전에 그거부터 다시 말하자.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 수업 없죠?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인데 중이비원을 그냥 한꺼번에 묶었어요.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도 그냥 목요일 날 와서 시험 볼 수 있으면 그냥 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수학 오는 날이었으니까 월요일날 와서 그냥 보고 가시면 됩니다. 5시 반에 오는데요. 시간은 쌤이 그때 언제 그랬냐면 그게 근데 이게 다 조절을 했거든요. 왜냐면 한 시간에 몰려버리면 여러분도 어차피 질문 받기 어려우니까 적당히 분배를 했으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2교시니까 7시에 여러분 반이랑 중2 S1 반밖에 없어요. 저녁이요? 7시. 일찍 더 일찍 하면 안 돼요? 더 일찍은 근데 사람이 좀 많을 건데
사람이 많을 거라 너네가 더 불편할 수도 있어. 7시면 안 되는데. 네. 일단 7시로 해놓긴 했는데 나. 7시에 가면 몇 시에 끝나요? 끝난 대로. 끝난 대로 그냥 가면 돼요. 더 일찍 오는데. 7시 안 되는 사람. 그렇지.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월말이니까 테스트 50분에 한 1시간 반보다는 조금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1시간 반이 끝나? 5시 안 돼요? 4시. 5시는 안 돼. 4시든 5시 반이든. 월말 범위 관건 우리 범위는 결정을 아직 안 돼서 결정을 해야 돼. 4시 돼요? 근데 이거는 변동 시키는 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반끼리 최대한 묶었거든요. 여기저기 배치하면 또 헷갈려져서. 4시에 지금 17명 있어요. 5시 반은요? 5시 반? 16. 4시에 가면 자리 없어요? 2교시도 16. 자리 없는 건 아닌데 관리 차원에서 너네도 편하고 쌤들도 편하고 그런 느낌. 한 타임에 금요일 맞아. 5시 반에 영어가 있는데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목요일 날에? 네. 아니네. 목요일 날은 원래 수업이잖아. 그러니까 그거야. 쌤들도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그 7시에 오게 되면은 시험지가 딱 2개예요. 여러분 시험지랑 중2 S1 시험지. 그러면 질문 받아주기도 편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너네가 빨리 끝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거지. 그 앞타임에는 여러분보다 학년 좀 더 낮은 애들을 집어넣은 거니까 4시에는 초등학생들 위주로. 금요일은 아니에요? 금요일 물어볼게요. 범위는 배운 거죠. 얘네 이거 왜 안 받았죠? 해발라 있는데. 금요일 4시 그럼 가능? 네. 변경할 거면 지금 말해주세요. 오늘 물어볼게. 늦어지면 쌤이 곤란해. 그냥 목요일은 7시밖에 안 되는데. 앞에 좀 되도록이면 다 묶어달라 해서. 언제까지 말해야 돼요? 저도 이번 주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쌤이 결정한다고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쌤들끼리 다 말을 해야 되니까. 그냥 목요일 7시요. 일단은. 근데 뭐 안 되면은 바꾸는 거는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쌤이 상의하고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냈다 박은 거니까. 되도록이면 7시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범위는 배운 거죠. 네, 안 배운 데 만나요. 범위 배운 데. 범위 90 활용까지 생각 중. 90 활용 정도까지? 90 활용. 활용 어디부터냐? 그럼 시작이 있어야겠죠? 시작은 소단은 3개 정도는 내야 되니까 다항식의 계산부터 부등식 활용 정도까지로 한번 고민 중입니다. 그 정도. 그래서 아마 좀 어려운 문제들이 부등식 활용에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활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100점 맞으면 바로 가도 돼요. 네, 가셔도 돼요. 커트 똑같이 80이고요. 난이도는 쌤이 한번 말을 해볼 것 같은데 저번에 그래도 다 괜찮긴 했는데 쌤 반이
모든 쌤들 중에서 1차 미통과가 제일 많대요. 그래서 많이도는 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조절하려고 조절한 건데. 이렇게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아마 1품 정도로 될 거예요. 1품 푸시면은 통과할 수 있는 정도는 내드리겠습니다. 1품보다 어렵게 내진 절대 아닐 거예요. 오케이. 그냥 1품에서 쌍둥이를 낼게요. 그럼 괜찮죠? 어디서요? 1품 책에서 쌍둥이. 쌍둥이가 뭐예요? 거의 숫자만 바뀌는 느낌. 아, 우리 5단계형 푸는 것처럼 1품 책을 쌤이 그 3단원부터 소단원 3단원부터 소단원 5단원까지 쫙 긁어서 거기서 문제 뽑아서 있죠. 최상위도 나와요? 응? 최상위. 오, 그거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한두 문제 정도는 포함될 수 있다. 안 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긁었는데 너무 어려우면 최상위는 최대한 뺄게요. 아무튼 이렇게 근데 저희 44조 안 하죠. 이거 안 했을걸? 아는 건 안 낼 거예요. 아는 건 안 나온다 생각합니다. 소금물 문제 나와요. 네, 나올 거예요. 소금물은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소금물 공급질 더 나와요? 뺄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 소금물 교육 과정 빨리 아시죠? 그래도 배우잖아요. 배우잖아. 나와요 다시? 수업은 학교에서요? 교육과정에서 빠졌죠. 근데 배웠잖아요. 그래서 안 배웠어요? 학원에서? 그지 빠졌다고 아하, 그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실 빠져가지고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강준이도 안 배웠겠구나. 또 안 배운 사람? 저요. 배웠잖아. 아니 얘랑 같이 쓰는 거 배웠잖아. 빼는 쪽이 맞지. 근데 쌤이 항상 뺀다고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까먹으면 여러분들 이득이에요. 까먹으면 전체적인 합쳐이 돼요. 근데 빼는 쪽으로 생각을 할게요.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일단 이거는 그냥 하나 정도만 하고 13번 하나 정도만 하고 13, 15, 14 빼고 8번 그 1차 방정식 때도 안 배웠어요? 그래? 18번 어느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한 사람당 5,000원이고 20명 이상의 단체의 경우 요거 아마 최대한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8번 난이도가 좀 있어. 한 사람당 5,000원이고 20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에는 입장료의 30%를 할인해 준다고 한다. 20명 미만의 단체는 몇 명 이상의 20명의 단체 입장권을 생기기 위한가? 예를 들자면 20명 단체는 할인을 해주니까 그냥 20개짜리를 사놓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15명인데 15명으로 내는 것보다 20명 할인받아서 사는 게 싸니까 20개 사놓고 15명 준 다음에 5개 버리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풀어줄 거라.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 몇 명인지 몰라. 몇 명의 입장료가 있어. 근데 얘가 20명 단체 입장료보다 싸버리면 얘가 더 훨씬 손해죠. 근데 언제부터? 개인으로 샀을 때의 입장료가 20명보다 비쌀 때부터는 20명 입장권을 사서 나머지 버리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이걸로 계산을 해줄 거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 이 가격 그냥 할인받지 않고 샀을 때의 가격이랑 20명의 단체 입장료가 궁금한 거니까 둘 다 구해줘야 합니다. 얘는 쉬워요. 5,000원인데 한 명당 5,000원인데 X명 왔으면 5,000X만큼 돈을 내야 될 것이고 근데 20명 단체면은 20명 5,000원짜리 20개 산다는 할인을 몇 %야? 30% 할인 해준 가격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돼 있냐?
유리하냐고 했으니까 유리한 거면은 같으면 유리한 게 아니죠. 훨씬 더 싸야겠죠. 그지? 20명 단체 입장권이 훨씬 더 싸야 20명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더 유리한 거니까 이 가격이 조금 더 싸주면 되겠다. 요 천이 대부 이렇게 되면 되주겠다. 그냥 양면 5천 얻어버립시다. 약분해버립시다. 바로 5천 5에 30% 할인이면 70이죠. 나머지 쓰레기네요. X는 14보다 많아야 한다. 따라서 15명부터는 14명까지는 가격이 똑같은 거고 15명부터는 훨씬 더 유리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문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51쪽에 6번 보이죠? 세부적인 문제인데 요거 출제하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도 아니면 출제할게요. 51번 6번 왜요? 어려워요. 알아주셔야 돼요. 출제율이 높다 이건 아닌데 나왔을 때 좀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내겠습니다. 걱정적. 이거는 풀이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그 전에 고난도 문제부터 한번 확인을 좀 더 해봅시다. 고난도 문제 질문을 봅시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쌤도 수업할 때 풀쳐가면서 그걸 다 되죠. 질문 고난도가 더 어려웠을 텐데. 몇 번? 2번. 8번 11번 11. 또 3번. 또 8번 됐고 10번이랑 12번 10번 12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또 7번 또 있나요? 끝. 근데 고난도라고 해서 생각보다 앞에 것보다 그렇게 막 어렵다는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기본 문제 자체도 난이도가 좀 있어서. 봅시다. 2번. 자, 어떤 수주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A 호수로 1개로는 6시간, B 호수로 2개로는 5시간이 걸린다. A, B 두 호수를 합하여 8개를 사용하여 1시간 이내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A 호수는 몇 개 이상 사용해야 하는지 구해달라. 함정이 있어요. 원래 같은 문제는 아닌데 함정을 잘 찾아주셔야 한다. 뭐냐면은 A 호수 1개 6시간 걸리고요. 얘가 함정이다. B 호수 2개. 그냥 우리가 숫자로만 보고 풀었을 때는 틀릴 가능성이 있다. 2개이기 때문에 B 호수 하나는 몇 시간 걸리죠? 10시간 걸리겠죠? 이거를 잘 찾아주셔야 된다.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할 거냐? A 호수로는 1시간에 6분의 1만큼의 일을 하고 B 호수로는 1시간에 전체 10분의 1만큼의 일을 할 거다 라는 거를 미리 정리를 해두고 이제 식을 쓰겠습니다. 둘이 합쳐서 호수 몇 개 쓸 거래? 8개 8개 합쳐서 쓸 거고 궁금한 게 A 호수야 B 호수야? A죠? 그럼 A의 호수의 개수를 X라고 봅시다. 그럼 B는 8-X개라고 써줄 수 있고 그럼 이제 끝났지. 둘이 곱한 게 A의 일한 양, 둘이 곱한 게 B의 일한 양, 둘이 더했더니 끝나야 돼. 몇 시간 안에? 1시간 안에. A가 일한 양 더하기
B가 이라냐 했더니 1시간 안에 끝나야 된대요. 아, 얘가 작으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일을 한 양이죠. 그치? 우리 풀 때 어떻게 풀어볼래요? 는 1을 하면 뭐예요? 1이 끝났다잖아요. 2이 끝난 게 전체가 1이니까. 그치? 근데 더 빨리 끝나려면 얘네가 1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전체보다? 더 많이 해야 더 빨리 끝나겠죠. 그치? 예를 들어서 1이는 만약 얘네 계산했는데 0.95야. 0.95면 1이 꽉 안 찼잖아. 그럼 1을 더 해야 되니까 더 늦게 끝나겠죠. 그치? 그럼 얘가 1보다는 많아져야 1시간보다 더 빨리 끝나겠죠. 하는 양이 많아야. 그 식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얘도 풀면 끝입니다. 풀이는 안 해도 되겠죠. 어떻게 썼는지만 알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 B가 두 개가 5시간이니까 하나에 10시간이다를 통해서 6분의 10분의 1 구해주고 X일 때 8-X니까 곱한 거 A란 양, B란 양이 1보다 커야 된다. 식만 써주면 되겠다.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죠. 호스 문제. 3번.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자리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해달라. 자, 가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12다. 이거 나와있네.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10이다. 그럼 10의 자리 있을 것이고 1의 자리 이렇게 있을 거지. 둘이 합쳐서 11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게 뭐죠, 우리? 두 자리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궁금한 건 아니에요. 그럼 아무거나 x로 잡읍시다. 10의 자리 x로 잡을까요? 그럼 1의 자리는 12-x라고 표현해 줄 수 있을 것이고 나 조건 봐주시면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에서 11을 뺀 수보다 작다. 그럼 뭐가 궁금하냐? 처음 수도 나와야 되고요. 바꾼 수도 필요해요. 줄 표현부터 합시다. 처음 수는 뭐예요? 우리가 10의 자리 숫자가 예를 들어서 2고 1의 자리 숫자가 3이면 얘를 어떻게 적죠? 23 이렇게 적죠. 근데 문자도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10의 자리 숫자 2고 1의 자리 숫자 x야. 그렇다고 우리 2x 쓰면 2 곱하기 x니까 안 되겠죠? 그지? 우리가 왜 23이 되는지를 들여다보면 얘는 23이라고 쓸 건데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 20 더하기 3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2고 1의 자리 숫자가 3이니까 둘이 더한 거여서 문자도 요 식의 과정대로 그대로 적어주면 10의 자리 숫자가 x니까 2 대신에 x가 들어올 거고 1의 자리 숫자가 12-x니까 3 대신에 12-x가 들어와 주면 처음수는 2가 x잖아.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12-x다. 이렇게. 그 다음 바꾼 수는 뭐야? 둘이 위치가 바뀌었네. 그럼 얘랑 얘랑 위치만 바뀌면 되는 거지. 얘가 10의 자리 숫자가 되고 1의 숫자가 x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정리해놓고 봅시다. 그대로 풀면 좀 껄끄러우니까 처음 수부터 정리할게요. 10x 분배법칙 하면은 곱하기 1이니까 분배법칙 할 거 없죠? 정리해주면 9x 더하기 12. 그 다음 바꾼수 정리합시다. 10 곱해줄 거니까 120-10x 더하기 x는 120 마이너스 9x가 되더라. 이런 거 이제 식 봅시다.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수는 얘가 바꾼수는 120-9x는 어떻게 될 거냐? 처음 수의 2배. 처음 수가 뭔데? 처음 수의
2배에 12를 뺀 것보다 작대.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10 그대로 쓰면 너무 길어져요 식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쓰는 게 조금 더 좋다. 이거 이해돼요? 한번 누구 지우면 되지? 이해돼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풀 수 있죠 이거? 조명하면 끝입니다. 풀어보시고 이렇게 8, 17, 12, 12 7, 8, 10 10번 일단 소금물이니까 이거는 문제로 뺄 거니까 일단 뺀다고 보고 거속 시간을 일단 볼게요. 8번 8번 유람선을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10분간 경치를 감상한 후 강을 따라 내려와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관광 코스를 만들려고 한다. 유람선 자체의 속력이 시속 21km일 때 소요 시간이 75분 이내가 되게 하려면 출발 지점에서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다녀올 수 있는지 구하시오. 요거 8번은 요 유형 중에 조금 쉽게 나온 편이고요. 원래 강물의 속력도 안 나오고 그리고 배의 속력도 안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편이라 이것도 잘 보시면 좋습니다. 되게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 아마 뒤에 따르는 연립 방정식에서 또 나올 거예요. 잘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출발 지점과 한 상류까지 이동을 해서 다시 올라오는데요. 다시 내려온다 했는데 거슬러 올라갔다가 10분간 경치 감상 10분 동안 경치 감상하고 다시 내려온다. 유람선 자체 속력이 시속 21km다. 유람선 강물의 속력 나와있죠? 강물의 속력 얼마? 이 제일 밑에 나와있어요. 끝에 3km라고 나와있죠. 시속 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요 시간이 75분 이내가 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단위예요. 단위. 킬로미터, 킬로미터고 어차피 우리 거리 x 킬로미터로 잡겠죠. 그럼 이건 상관이 없다. 시간 단위 봅시다. 시간, 분에 맞춰야 돼요. 보통 시간으로 풀어요. 분으로 푸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분으로 풀면 뭐가 문제냐면 시속으로 주어진 걸 분속으로 고쳐야 돼. 껄끄럽죠? 굳이 그렇게 풀지 말자. 그러니까 속력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잡아주면 돼요. 만약에 속력이 분속이야. 그럼 분으로 풀 거고 속력이 시속이면 시속으로 푸는 게 우리가 더 할 게 크게 없다. 또 시속이니까 시간으로 봐주면은 얘는 6분의 1분 얘는 60분의 75니까 얼마야? 12분의 25? 12분의 15? 12분의 15면 4분의 5? 이렇게 될 거고 식습시다. 그럼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랑 관광 시간, 내려올 때 걸린 시간 합친 게 4분의 5 이하다. 쓰면 끝나는데 문제가 뭐냐? 올라갈 때 걸린 속력. 올라가죠.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강물이 내려오죠. 그럼 강물이 올라가는 걸 방해해요, 도와줘요? 방해하지. 그럼 속력을 빼야 될까 둬야 될까? 빼야겠지. 그럼 올라갈 때 속력은 21로 가는데 3만큼 방해해. 그럼 올라갈 때는 속력이 줄어들 거고 내려올 때는 강물이 뒤에서 밀어주잖아. 그러면 둘이 더해서 속력을 더해줘야겠죠? 그럼 이제 끝났죠?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여기서 걸린 시간.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쓸 거냐? 속력분의 거리에다가 관광 6분의 1만큼 했고 그 다음 내려올 때 걸린 시간 24분의 x만큼 했던 얘가 2내면은 4분의 5 2내가 됐더라 하면은 답을 구해줄 수 있다. 오케이. 네. 이렇게